국민연금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요. 곧 기금이 고갈된다, 조기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다, 차라리 개인연금이 낫다, 받는 금액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국민연금 제도의 궁금증과 의문점을 총정리했어요. 이 영상 하나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 첫 번째,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럼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이에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 운용기금이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음 해인 2041년부터는 적자에 들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금이 언제 소진되냐보다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선진국 중에서 공적연금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나라는 없었거든요. 2015년 국가부도 사태에 빠져 IMF 지원을 받던 그리스마저도 공적연금은 계속 지급했어요. 공적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거죠. 또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될 테니 사실 기금 고갈 시점은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될 거예요. 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 들어오는 돈을 운영해서 계속 받게 되고요.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메우게 되어 있어요. 실제 독일의 경우도 이미 공적연금 기금은 다 고갈된 상태로 현재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에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갈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면 개인연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마케팅을 펼치는 거죠. 그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사에서 일하거나 금융 분야에 관련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 의도는 다를 수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금융상품이나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 두 번째,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괜찮나? 연금을 받더라도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하신 건데요.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니 갈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 거고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무슨 연금이냐고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이상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적어도 가입자 입장에선 금융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그 수익률만큼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한 소득 대체율만큼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금융사는 약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융사의 수익과 운영비를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다음 표는 30년 가입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급여 총액을 비교한 건데요. 월소득 239만원의 중간소득자 기준 국민연금은 총 4억 7,744만원을 받았지만 개인연금은 연 2.9% 이율 기준으로 2억 1,670만원, 연 3.98% 기준으로 2억 5,35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민연금이 2배가량 더 많이 받는 거죠. 월소득 468만원의 최고 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도 국민연금은 총 7억 1204만원을 받았지만 개인연금은 연 2.9% 이율 기준으로는 4억 2433만원, 연 3.98% 기준으로는 4억 9650만원으로 역시 국민연금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2022년 금융사의 연금저축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였고요. 자산운용사로만 한정할 경우 최대 마이너스 25.9%로 이득은커녕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너무 안 좋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금감원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별 연금저축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금융사 50곳의 수익률이 1에서 3%대, 14곳이 0%대, 21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어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보장률은 개인연금을 이 표의 내용보다 더 상당폭으로 앞지르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에 더 넣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아무리 보장액을 낮춰도 개인연금보다 덜 받게 되는 경우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국민연금이 존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이윤을 남기는 금융상품보다도 못하다면 바로 국민적인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요. 국민연금은 서민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니 추후 납부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채워두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도 남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때 개인연금에 연 6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하세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 세 번째, 조기 수령이 유리한 거 아닌가? 요즘 유튜브 보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조기 수령이 정상 수령이나 늦춰받는 경우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경우 조기 수령이 유리한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현재 연령이 55세 이상이신 분들로 월소득이 268만 1724원보다 적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조기연금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는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앞당겨 받는 경우 조기 수령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기 때문에 5년 빨리 수령하실 경우 실질 연금액은 30%가 감소되는 거예요. 만약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액된 매월 94만원을 평생 받는 거고요.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30% 감액된 매월 70만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정상 수령 금액과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조기연금을 받는 게 확실히 유리한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받아서 연 6%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예요. 감액되는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능력이 있다면 먼저 받아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니 재테크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 수령을 하세요. 두 번째, 생활비 여유가 없는 경우인데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빚내서 쓰게 생겼다면 연금을 먼저 받아서 생활을 해결해야겠죠. 다만 빚내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조기 수령은 권장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대부분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서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적게 내는 사람이 더 받고 많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덜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국민연금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76세 이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예요.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정상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이 역전되는 순간이 76세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오래 살기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기 수령이 유리해요. 나 죽고 나서 받아봐야 소용없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 외에 이제부터 복잡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부부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그러니까 월 167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만약 다른 수입이 없고 연금 수입만 있어서 이 금액이 167만원을 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신청하세요. 그래서 받는 금액이 월 167만원 미만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조기연금이 유리해요.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과 연금을 합쳐서 167만원이 넘는지를 따져보셔야 하고요. 또 월소득이 1인 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 323만 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정상 수령의 경우 이 금액을 넘고 조기 수령의 경우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때도 조기연금이 유리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3년 현재 48만 4,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50%가 감액되는데요. 조기 수령 시 이보다 낮아진다면 이때도 조기연금이 유리하고요.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이 있는 건데요. 이건 사실 역차별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이런 역차별이 없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바뀐다는 얘기도 있으니 지켜볼 일이에요.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 네 번째,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한 경우는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늦춰서 받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국민연금을 설계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받으나 정상적으로 받으나 늦춰서 받으나 모두 나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개인적으로 정상 수령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기연금으로 늦춰받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조기연금의 경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고 했는데요. 연기연금의 경우는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1년 연기 수령 시 7.2% 증액된 매월 107만 2천원을 평생 받는 거고요. 최대 5년 연기 수령을 할 경우 36% 증액된 매월 136만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조기연금과 비교하면 5년 연기는 거의 2배를 받는 셈이에요. 표를 봐주세요. 정상 수령의 경우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으로 60세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65세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70세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세 가지 경우에 받는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76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조기연금을 앞지르게 되고요. 연기연금의 경우는 80세에 조기연금을 앞지르고 83세에는 정상적인 노령연금의 수령액마저 앞질러요. 이건 수령액만을 대입해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몇 년도 앞당겨져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 만큼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서 받게 되거든요.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대략 3에서 5년 정도 더 역전 시기가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100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기연금의 총 수령액은 2억 8,700만원, 노령연금의 총 수령액은 3억 6천만원, 연기연금의 총 수령액은 4억 2,160만원이에요. 한마디로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해요. 오래 사는 것 이외에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더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월 268만 724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월 소득이 268만 1724원 이상이신 분들은 연기연금으로 신청하셔서 늦춰받으면 유리해요. 그리고 당장 국민연금을 안 받아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도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여유자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은행 저축이나 적금밖에 모르신다면 연기연금으로 받으시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셈이거든요. 시중은행 상품 예적금 이자율이 대략 3% 내외잖아요.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연 7.2%씩 더 받으니 은행 이자율의 2배가 넘는 거죠. 물론 80세 이상 사신다는 가정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현재 60세, 65세이신 분들의 경우 80세까지 살 확률이 남성이 대략 70%, 여성이 대략 85%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남편의 연금은 정상 수령하고 아내의 연금은 연기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요. 연기연금이 나은 경우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조적으로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연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를 따지기 전에 현재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여유가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요. 조기연금, 연기연금 어느 쪽이 나은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 5번째,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더 받는 방법으로 앞에 설명드린 연기연금으로 늦춰받는 방법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국민연금 증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납부액을 증액하는 게 가능해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중도에 납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서 그동안 못 낸 기간의 연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최대 10년 미만 한도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건 엄청난 혜택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추납을 도입한다면 엄청난 돈이 몰릴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적금을 1회만 납부하고 안 내고 있다가 오늘 밀린 나머지 적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정해진 이자만큼 쳐서 연금처럼 매달 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밀린 만큼 내고 싶지 않을까요? 추후 납부는 최근 5년 새 9배가량이나 급증했어요. 그만큼 이런 혜택을 아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나 주부처럼 직업이 없어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하고 추후 납부 가능한 금액만큼 최대한 납부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임의 계속가입은 60세로 국민연금 납부가 끝났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예요. 더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가입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늘려 납부할 수 있는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더 넣는 것이 최소 은행 이자율보다는 더 보장이 되는 만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연간 26만 3,060원, 만 19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는 연간 17만 5,33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수령액인 만큼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노후 빈곤율이 낮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은 공적연금 제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가지 괴담이나 불안감으로 국민연금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될 경우 노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우리 서민들일 거예요.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나와서 부자들과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국민연금을 최대한 튼튼하게 유지하시는 게 현재로선 서민에게 있어 가장 안정된 노후 대비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되는 얘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